다른 데도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셀러입니다. 요즘에 좀 이런저런 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던 디올 이슈도 그렇고 이번 주 이슈도 사실은 되게 온라인 셀러로서 마음 아픈 이슈긴 한데요. 티몬 정산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하나하나씩 발생될 때마다 온라인 셀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좋아하는 이슈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또 우연치 않게 또 제가 오래전부터 큐텐과 이어진 인연이 좀 있어서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티몬 얘기를 하는데 왜 큐텐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티몬이라는 회사가 큐텐 산하에 있는 회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대부분 큐텐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이번 사태의 사실은 가장 메인 근원은 큐텐이라고 알고 있어서 티몬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큐텐으로 끝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큐텐에 대해서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큐텐이라는 회사는 아마도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들,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생소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거론을 드렸던 큐텐 재팬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큐텐 산하에 있었고 예전에 제가 강의를 진행했었던 큐텐닷컴 같은 경우에도 큐텐의 메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큐텐이란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큐텐이라는 플랫폼을 논하려면 이쪽에 넘어가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오픈마켓의 퇴동기라고 하면은 인터파크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큐텐의 대표님께서는 이 인터파크를 만드시고 나오셨고요. 그 다음 만든 게 G마켓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G마켓은 이베이에 넘어갔죠. 이 분이 G마켓을 이베이에 직접 파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G마켓 중에서 국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베이에 넘어간 사업부가 맞고요. 이 G마켓 중에 글로벌 사업부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글로벌 사업부 중에 경영권이 가능한 정도의 주식만을 남기고 이베이에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사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다 이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고 그러면 G마켓을 이베이에 팔면서 한 가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경업 금지 조항이죠. 왜냐면 G마켓의 입장에서도 이만큼 G마켓을 키운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플랫폼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큐텐의 경업 금지 조항을 걸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게 큐텐이었었어요. 그게 사실은 작년에 끝났었던 거죠. 우연치 않게도 큐텐이 경업금지 조항이 끝나는 때 이베이가 신세계 G마켓과 옥션에다 넘겨버려서 조금 공교롭긴 한데 어찌되었건 그 전부터 경업금지 조항이 걸려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이커머스를 한 분이시라면 예전에 다 아실 거예요. 큐텐은 본진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제일 매출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2위가 일본이었어요. 싱가포르,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뭐 이런 곳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지만 싱가포르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었었고 실제로 큐텐 본사를 가봐도 큐텐 싱가포르하고 재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층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사실 큐텐이 싱가포르에서는 구글과 비견될 정도로 트래픽이 되게 잘 나왔었던 회사예요. 실제로 거기다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작지만 GD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씀씀이기도 크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매출이 났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좋은 때가 끝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라자다라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신규 강자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라자다가 다 잡아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라자다가 턱밑까지 쫓아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큐텐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큐텐의 입장에서는 사실 돌파구가 필요했었던 거죠. 왜냐면 큐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가 일본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텐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이트를 좀 확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큐텐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큐텐 쓴다라고 말을 많이 할 때는 사실 큐텐닷컴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 큐텐닷컴의 원래 취지는 기존에 서비스를 하던 7개 나라 이외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커머스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큐텐닷컴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 직구가 굉장히 흥해지면서 큐텐닷컴의 매출이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큐텐닷컴에서 처음에 한국인 셀러를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실제로 큐텐닷컴의 본부장님도 만나보고 얘기도 좀 많이 해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큐텐 본사에서 큐텐닷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갖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중국 직구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컸었고 그랬을 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로 큐텐닷컴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큐텐 대표님께서 한국 시장을 다시 들어오고 싶으신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그 큐텐 얘기하면 좀 많이 나오는 얘기가 큐텐 재팬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큐텐 재팬은 큐텐의 소속이 아닙니다. 왜냐면 큐텐이요 그거를 이베이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G마켓을 신세계에 팔은 그 이베이랑 같은 회사 그 이베이 소속이고 큐텐이 왜 큐텐 재팬을 이베이에 팔았냐면 바로 인도에 있는 쇼핑몰을 인수하려고 큐텐 재팬을 이베이에 팔았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MD한테 들었던 내용이라 어느 정도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회장님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G마켓을 만들어서 이베이에 팔거나 큐텐 재팬을 넘기고 인도 쇼핑몰을 산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M&A 관련해가지고 관심도 많으시고 진행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었던 거를 이제 기초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큐텐닷컴이 인도에서 쇼핑몰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다시 어떤 것을 시작했을 때 가장 좋은 시장은 아마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업 기간이 끝나는 때에 맞춰서 한국에 있는 티몬이라든지 빅매프라든지 인터파크 쇼핑 쪽, 인터파크 여행 쪽 빼고 쇼핑 쪽만 M&A를 진행을 하셨던 거죠. 근데 자금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내부 사정까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그룹이라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큐텐의 주식 교환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가져왔다라는 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티몬 같은 경우에는 큐텐의 자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큐텐에 있는 물류를 다 담당해줬던 회사인데 그 회사와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큐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고 그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였다라고까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봤을 때 큐텐이라는 회사는 돈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티몬이나 위메프를 인수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상금 지불 연기가 계속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알리테무가 들어와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건 큐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계속 한번 찍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큐텐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 찍어봤자 사람들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서 사실 찍진 않았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라자다도 있지만 샤피라는 또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전처럼 큐텐이 싱가포르에서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나가던 큐텐 재팬은 지금 이베이에 넘어간 상태고요. 그 이베이를 팔면서 가져갔었던 인도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과 같이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 보루였던 큐텐닷컴까지도 알리테무의 영향으로 중국 직구가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급감을 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정상금이 충분히 나갈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매출이 계속 나가서 정상금이 지속이 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사태가 발생이 돼버린 거죠. 어찌되었건 그러면 이제 이런 과거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커머스 시장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티몬이라는 회사도 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데도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시장 자체가 승자 독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승자 독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마도 그쪽에서 많이 빠진 파이는 결국에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가 지금 변하는 시기에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하신다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